안녕하세요. CNA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트래블 디자이너 엉클조입니다. 자, 오늘 14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자, 오늘 저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에 해왔던 거 이렇게 보시게 되고 빼지게 되고, 오늘 이제 한라산은 지난번에 이제 봤던 저기 뭐죠? 첫 번째 시간에 했었죠. 성산일출보가 더불어 우선 간단하게 덧주면서 오늘의 포인트는 함양의 다락론입니다. 그래서 다락론의 함양을 주는 포인트를 시작은 하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약간 옆길로 한번 세볼까 합니다. 함양을 하다 보니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어떤 테마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쪽의 여행을 올가을에는, 정확하게 가을이라고 하면 9월이죠. 9월에 한번 이 여행을 한번 이렇게 짜보시고 가까운 지인이나 혹은 혼자서 한번 같이 다녀오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러한 그 여행 일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한라산 28일에 랭크돼 있죠. 28일 한라산 참 설경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CNN 작가는 역시나 그 CNN 작가들이 써놓은 그 주석을 보게 되면 참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이거 보시게 되죠. 나르니안, skies must have looked like under the grip of the white witch. 야,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좀 보셨었던 분들에게 확 와닿으셨을 거예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마녀가 온통 세상을 겨울로 만들어 버리죠. 아마 그랬으면 이와 같은 설경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주석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영화의 그런 한 장면을 연상을 해보는 것 참 역시 작가다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성산일출봉과 더불어서 한라산 설경을 한번 감상하는 시간이 되고, 물론 이제 한라산은 그런 설경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 철쭉이 쫙 펴지는 이런 것도 같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번 겨울에 다녀오시 못하면 다음 겨울에 한번 기대를 하시고, 혹시나 그래도 생각이 있다라면 한라산도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9번째로 올라가 있는 CNN 작가들이 추천한 함양 다락론입니다. 이 다락론, 우리 이거 저기서 봤었죠? 남해 쪽에 다랭이 마을, 그쵸? 예, 남해 다랭이 마을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는 또한 이 CNN 작가 주석을 보니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So many shades of green. 예?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녹색의 음영이 이렇게 많은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주석을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으로서는 또 참 많은 곳들이 이렇게 같이 떠올리더라고요. 이 베트남이라든가, 그렇죠? 베트남의 묵강자의 계단식 가을 풍경이겠죠. 추수의 계죠. 그다음에 필리핀은 이제 이건 약간 여름에서 가을로 막 넘어가기 직전. 필리핀의 바나우게나신 이런 것들이 이 동남아시아, 한국을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이런 쪽에 어떤 그 영상이 나타낼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곳들이 이런 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남해의 다랭이 마을이라든가 이 함양의 다락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잔잔하게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 함양 하면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한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패키지 상품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제가 뒤져본 바로는, 저도 한번 진행한 바로는 함양을 어떤 행사의 목적지로서 진행해 본 적도 거의 없었던 기억으로 납니다. 거의 한 30년이 다 돼가지만, 근데 요번에 이 CNN 덕분에 저도 알게 된 이 함양에 근데 재미난 것이, 전 지나가면서도 봤지만은 여기 함양에서 이게 있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함양. 보통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순천이라든가, 그쵸? 전진주, 여수, 뭐 이런 쪽으로, 남해 이런 쪽으로, 통영 이런 쪽으로 다니게 되죠. 근데 이런 쪽 말고 이 함양 자체 내에도 재미난 것이 여러분들이 가보실 만한 곳들이 많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함양의 상림이라고, 일명 최치원공원이라고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을에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서 어떤 풍림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공원인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죠. 정말. 그리고 이때 이제 가시게 되면 9월 달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단풍들의 모습은 10월 달이 적정하죠. 10월 달이 아주 적절합니다. 10월 중하순이 적절하지만 혹시나 그때 가지 못하겠다, 그럼 9월 달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럼 9월 달에 이 함양에 산삼 축제가 있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산삼 한 뿌리도 하나 이렇게 딱 드셔보시고 산삼 한 뿌리 드시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게 꽃무릇이라는 것이죠. 이 꽃무릇이 9월 달에 이 또 함양에 또 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에 그 함양 상림의 이 상림에 이 9월 달이 되면 아주 꽃무릇이 쫙 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보시면 아주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요번에 제가 그 하나의 테마로서 꽃무릇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이런 식으로 짜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참, 그 전에 이 함양에 가시게 되면 꽃밭 저기 한번 꼭 들려보시는 오곡밥 정식집. 어떤 에 보면 이 오곡밥이 그런 데가 없었는데 함양의 늘봄 가든에 가보시면 오곡밥 정식 한번 꼭 이걸 점심이든 저녁으로 한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함양 포인트 저기 함양에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꽃무릇을 가지고 한번 이 테마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꽃무릇 다들 아시죠?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또 전혀 모르신다는 분들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명 석산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돌이 있는 틈에서 많이 자랍니다. 석산화 혹은 또한 색깔이 붉은색이어가지고 붉은 상사화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상사화 하는 게 기억나시죠? 상사화가 뭔지. 이 꽃무릇과 상사화의 공통점이 뭐죠? 네, 이 꽃무릇과 상사화의 공통점은 잎하고 둘 다 보시게 되면 잎이 없어요. 그렇죠? 잎하고 꽃이 따로 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갖고 있죠. 이 꽃무릇이나 상사화나. 그럼 요거에 대해서 살짝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꽃무릇은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상사화는 원산지가 한국이에요. 또한 꽃무릇은 재밌는 게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져야 잎이 나와요. 근데 상사화는 거꾸로예요. 그게 잎이 먼저 펴서 잎이 지고 나면 꽃이 핀다. 그게 차이가 납니다. 이 꽃무릇과 상사화의 차이는 나죠. 그 다음에 꽃무릇은 슬픈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사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핑계 되면 묘하게 요거는 또 꽃무릇은 꽃이 먼저 핌에도 불구하고 9월이나 10월에 개화를 한다. 상사화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개화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공통점은 또 9월 달에 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둘 다. 그리고 이렇게 핑되고 둘 다 이제 색깔의 차이점이 살짝 나죠. 꽃무릇은 상당히 붉은색 쪽으로 좀 가까운 편이고, 그다음에 상사화는 그 보라색과 더불어서 노란색이 살짝 띄는 듯한 이런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사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 그 꽃무릇 최대 군락지들이 있어요. 9월 달에 사실 저도 이제 국내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안내하고 짜보고 같이 동행들하고 다녀봤을 때 9월 달에 이렇게 다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10월 달에 많이 다녔지. 단풍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래도 단풍 쫓느냐고. 그렇지만은 9월 달에 좀 다녀보고 싶은 분들은 이 꽃무릇을 요번엔 주제를 가지고 올가을 9월 달이죠. 9월 달에 한번 도전을 해보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꽃무릇 최대 군락지 영광의 불갑사입니다. 규모가 최대입니다. 최대. 다시 설명해. 그 다음에 한평의 용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창의 선운사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묘하게 같은 지역에 있어요. 1시간 이내에 고창의 선운사, 그렇죠? 영광의 불갑사, 그 다음에 한평의 용천사, 요게 다 30분 이내의 거리가 있죠. 아주 30분이나 1시간 이내의 거리. 고창에서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요쪽 지역을 하루 날 잡아서 한 2박 3일 동안 투어를 해보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2박 3일을 투자를 할 만큼 나름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이 지역이. 그래서 한번 다녀보십사 하고 가을에 한번 추천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고창의 선운사, 지금 보는 이미지와 같이 정말 황홀합니다. 이 도솔촌을 따라서 제가 고창의 선운사는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정말 그 도솔촌에 따라 형성된 이 고목들 사이에 피어있는 꽃무릇 군락지는 정말 환상적이고 인상적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꼭 보러 가셔야지만이 정말 제대로 보고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또 고창의 선운사 말이 나왔으니 고창하면 또 생각보다 이 고창이라는 동네가, 이 고창이라는 선운사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계절이 정말 아름다운 사찰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사찰만이 또 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고창의 선운사는 또한 영광 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살짝 내려가는 방면으로 들어보면 유명한 학원 농장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딱 보면 아시죠? 이게 바로 메밀꽃입니다. 보통 우리가 메밀꽃 뭐쩌면 저 강원도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강원도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학원 농장에 가보시게 되면 정말 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달빛을 받아서 그 배경으로 한 이거 하시니 이거 빠지는 도깨비 촬영지 바닥에서 보시듯이 완전히 다 뭐죠? 메밀꽃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도깨비를 비롯하여 CF 촬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동막골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CF와 많은 드라마와 많은 영화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 사실 많이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학원 농장 요게 이제 그 가을에 가실 거라면 이 메밀꽃 필 무렵에 한번 여기도 같이 선을 보이는 게 고창이고 또 하나는 여름에 가신다라면 이 해바라기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메밀꽃이 열리고 여름에 해바라기가 열리는데 이 해바라기가 또 200만 개의 꽃송이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200만 개의 해바라기 꽃이 여러분을 반기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눈에 진짜 다시 표현하기 힘든 정도로 정말 아름답다. 와, 그냥 소리가 그냥 저절로 괴성이 나오는 이런 풍경을 또 자아내는 것이 학원 농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 농장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고 또 이 고창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국화 옆에서 서정주 아시죠? 미당 서정주, 이 미당 서정주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 및 그 시문학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미당시 세문관. 그래서 문학기행도 같이 한번 엮어서 다녀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보실 만한 하지만 이게 또한 그 동네 이름이에요. 도든볕 마을. 여기 가면 이 국화꽃에서부터 해서 그 일상을 갖다가 이렇게 마을에다가 지붕이고 담벼락이고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한 폭의 동화 이야기와 같은 것을 동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가서 또 이 사진 찍고 인증사 타기 좋은 우리 분들이 가서 보시게 되면 정말 만족할 만한 곳이 이 고창이지 않나.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또 아무래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시장하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고창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분자 주스 또한 복분자 주죠. 이 술. 야, 근데 술이 있으면 또 안주가 필요하죠. 고창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풍천장어. 이 풍천장어. 제가 그 재작년인가요? 갔다 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이 고창에 가 선원사들 보통 방문하게 되면 꼭 풍천장어를 좀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서 몇 군데 돌아봤는데 여기 제가 이미지 떠올리시 우리 풍천장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운사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요. 한 15분 정도 여기 찾아가시면 정말 여기 제가 보면 깔끔하고 제대로 된 풍천장어를 아마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창 지역도 이렇게 보실 만한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복분자 주에 복분자주를 약주를 잘 못하시는 분이다라면은 주스 복분자 주스 드셔도 되니까 그러면서 또 고창의 여정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영광의 불갑사라고 있습니다. 영광의 불갑사. 여기는 아까 고창의 선운산이 개천에 따라서 개천 그 도솔촌 따라서 쫙 펼쳐져 있다면 이 영광의 불갑사는 그냥 주차장에 차 세워두자마자 그 앞이 다 그냥 완전히 꽃무릇이에요. 정말 여기는 고창 여기 불갑사를 보고 고창을 가게 되면 조금 고창 그 선운사가 식상할 정도로 완전히 그 규모 면에서는 가장 최고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사진 작가들이 꽃무릇 필 때는 많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모가 가장 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죠. 영광 불갑사. 근데 이 또 영광이 의외로 볼거리가 있어요. 이 해안도로가 보면 너무 발달돼 있어서 잘 발달해놨습니다. 잘 다려놨어요. 근데 여기 또한 일몰이 정말 이쁘고 해서 많은 연인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영광의 법소에 있는 해안도로입니다. 법소 해안도로. 근데 또 우리나라에 이게 또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영광 노을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 영광 노을 전시관에 딴 건 몰라도 딴 건 차지하더라도 노을을 주제로 한 4D 영화관이 있는데 꼭 한번 보십시오.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 영광까지 갔는데 그거 빠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영광 불갑사의 꽃무릇도 관광하시고 여기 가가지고 그 법수 해안도로를 도시면서 일몰도 감상하시면서 이 노을을 전시관에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노을이
노을과 더불어서 일몰을 좀 더 보신다면 이 대덕산 일몰도 같이 보실 수 있다라면 아주 좋겠는데 시간상이 맞아지면, 근데 맞자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또 대덕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이 일몰 참 멋진 숨겨진 비경 중에 하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또한 이 영광 불갑사도 이쪽 호남 지역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좀 있는 게 이 영광 불갑사 쪽은 법성포라는 데가 있죠. 영광 법성포. 딱 가면은 떠오르시는 분이 뭐부터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불교 최초의 도래지. 불교 최초 도래지가. 그래서 이러한 그 사찰 같은 어떤 기념 같은 것들이 지어져 있고요. 또 여기까지 갔으면은 이 영광에서 나름대로 역사문화 탐방길도 왔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시고 되게 가볍게 돌아보시지만 무엇보다도 영광에 가셨으니까 굴비 드셔야 되겠죠. 이 영광 굴비 물론 신안 앞바다의 소금으로 그 천일염으로 다 제가 만든 거지만은 제 요리를 한 거지만 어찌됐건 영광 굴비 최고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이거 드시고 그 다음에 만나 떡집에 가셔가지고 간식거리로 모시로서 송편을 갖다가 만든 모시님, 이것 또한 아주 각별한 맛을 여러분들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가지고 중간중간 간식으로 내용을 하시면서 여전한 그 건강을 이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모신잎 송편을 가지고 간식을 삼아가면서 우리 또 한평으로 이동을 해보죠. 한평에 가시게 되면 용천사라고 있습니다. 이 용천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앞에 호수를 끼고 있거든요. 호수를 낀 데이 호수에서 시작된 꽃무릇이 여긴 특이하게 사찰 내로 들어와 있어요. 경내로 들어와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찰 3개 중에서는 한평의 용천사가 가장 아름다운 사찰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찰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빨간색 옆에 그냥 그 사찰들이 있으니까 단청칠이 잘 돼 있고 막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보통의 우리가 사찰은 약간은 좀 그 헝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한평의 용천사 사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특히 이 꽃무릇 필 때 가시게 되면 사찰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왜? 배경에 꽃무릇이 쫙 깔려져 있으니까 그 붉은 빨간색들이 쫙 깔려져 있으니까 사찰이 너무나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회지에서 느낀 이런 스트레스 전부 다 싹 날려버리는 이런 또 장면을 연출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제게 보게 되면은 그 꽃무릇 최대 군락지라고 해놓고서는 대부분이 아니라 다 사찰에 있다라는 거죠. 고창의 선운사라든가 영광의 법조사라든가 남의 한평의 용천사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사찰이죠. 이 사찰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부 다. 사찰 주변에 왜 그럼 사찰 주변에 이게 있을까? 이 왜 사찰 주변에 있을까요? 이 사찰 주변에 다 몰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찰 주변에. 이 사찰 주변에 몰려 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탱화, 일명 단청 이런 걸 보여드리면 뭐가 좀 힌트가 될까요? 꽃무릇 뿌리에 방부제 성분이 함유가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탱화나 단청에 그 좀이 생기는 걸 방지를 해주고 색이 바래는 걸 방지를 해준다. 더불어서 그 앞에 녹말 그 뿌리에 이제 녹말에 있는 것이 살균력이 또 강해가지고 한지를 사용하는 데 되게 좋다. 한지 사용하게 되면 한지가 그 좀에 의해서 이게 좀 망가지는 것들을 다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아마 사찰 주변에 이거를 많이 심어놓지 않았나. 특히 탱화를 그리시는 분이라든가 단청에 칠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꽃무릇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꽃무릇이 이렇게 사찰 주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쪼록 올 가을에 9월 달에 어떤 계획을 잡으실 생각이 있다면 한 2박 3일 정도 잡아서 이쪽에 꽃무릇 투어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또 다른 맛을, 항상 남들이 많이 가는 곳 말고 이렇게 좀 살짝 비껴난 주제를 가지고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색다른 느낌을, 색다른 체험을, 색다른 추억을 아마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한 재밌는 거를 하나 또 본 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꽃무릇과 상사화를 다 해놨는데 전부 다 이게 잘못됐어요. 상사화라고 쓰면 안 되죠. 명칭 바꿔야 되죠. 근데 여기에 한평의 용천사는 꽃무릇 축제라고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꽃무릇이다. 상사화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꽃무릇과 상사화를 구별을 해드리냐고 차이점과 동일된 것들, 같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잎과 꽃이 따로 자란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 다른 점들을 갖다가 제가 잠깐 살펴봐 드린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